숀 마이클 그레이트고 매력적인 방랑자 레이디 킬러는 여자만 죽여? 예. 얘는 지가 거의 동거하거나 사귀던 사람들 사귀는 사람만 죽였고 잔인하네. 2006년도부터 2016년까지 장기입니다. 10년이네 10년. 10년 동안 5명이 죽었거든요. 2025년 사형 예정자 3월달 날짜까지 잡혀있는 놈. 예, 오늘은 우리 염 교수님 준비해 온 건데 80회. 네. 80회인데 오야 뭐 어디로 간 거야 이제 이게? 미국이요. 미국이네. 또 다시 미국으로 갔네. 네. 그래서 미국이 제일 시장은 넓어요. 너무 많아요. 염 교수한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그렇죠. 네. 숀 마이클 그레이트고 매력적인 방랑자. 예. 방랑자 이 연살인범한테 이렇게 이름 붙여도 그러니까 되나? Attractive Wanderer 이렇게 써요. 그리고 예. 레이디 킬러는 여자만 죽여? 예. 듣기는 좀 그러네. 예. 근데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딱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매력적인 이 여성 킬러 전형적인. 네, 그러면 네, 네. 이제 지 얼굴 이용해서 여성들한테 접근해서 결국은 희생자는 여성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 여자친구였어요. 여자 그게 이런 새끼 다 있어 이거. 그러니까 보통 교수님 보시면 가다 걸려서 죽이는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예, 우연히. 예. 근데 얘는 지가 거의 동거하거나 사귀던 사람들 사귀는 사람만 죽였고 잔인하네. 이게 교수님 진짜 골 때린 게 뭐냐면 이게 최근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내년 올해 사형 예정이거든요. 3월달에 사형 예정자야. 예, 예. 2025년 사형 예정자. 3월달 날짜까지 잡혀 있는 놈. 잡혀 있는 애인데 문제가 마지막 피해자가 도망쳐갖고 신고해서 잡았거든. 항상 뭐 그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쭉 그 사건 해보면 염 교수님 그렇잖아요. 예. 엄청 치밀하게 잘하고 해왔어. 예. 근데 검거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사실 허무하잖아. 아주 얘도 뭐예요? 아주 사소한 거에서 이제 우리 말로 뭐 인옥골이 잡혀가지고 네. 그게 아웃되고 그러는 건데 또 그렇게 돼야지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고. 예. 가보죠 뭐 이게 이거 상당히 잘생겼다. 생겼다니까. 멀쩡하게 생겼네 이 새끼. 팬도 있어요. 팬클럽도 있어요. 지금 그래요? 인터넷에. 예. 머그샷 보면 잘생겼어요 이게. 왜 이상하게 이런 범죄자들도 팬클럽 생기고 그 정신병자들이 꽤 많아요 보면. 그때 그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자료가 많이 없어요. 왜 많이 없냐면 그 경찰에서 이게 오하이오 쪽에서 발생했는데 경찰이 약간 좀 은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가 많이 안 나와요. 마지막 피해자 같은 경우도 떠들썩하게 그 범인 숀 잡는데 도와줬는데 문제는 그분 신상까지도 우리나라 이렇게 맞게 둘러싸는 식으로 완전히 꽁꽁 싸매가지고 자료가 잘 없어요. 그래갖고 안 알려주는 게 맞죠. 예 어쨌든 이제 예차차였고 좀 조사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알려졌는데 미국에서는 잘생긴 연쇄살인범 뭐 그러네, 빅5 멀쩡하게 하는- 생겼네. 예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강간하고 이제 연쇄살인 여성만 대상으로 해서 레이디 뭐 킬러가 당연히 돼 성범죄 있고요. 수반될 거예요. 네. 2006년도부터 2016년까지 장기입니다. 10년이네 10년. 10년 동안 5명이 죽었거든요. 2년 단위네 평균. 네, 예. 그래서 사귀었다 그랬죠? 사귄 여성만. 아 그러니까 2년 가겠다. 그러니까 교수님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연쇄살인 제가 계속 많이 했지만 교수님도 국내과 하셨지만 그 유영철이 같은 경우는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그래, 그냥 마구잡이. 단기간에 왕창 죽였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난 여성이나 뭐 성매매 여성이나 데이트 웹에서 만났다던가 이렇게 했고 이 여자만 죽인 연쇄살인범 중에 인터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지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휴지기. 인 거예요. 그래서 휴지기가 긴 경우에는 쉬는 기간이 긴 경우에는 절대 다수가 부인 아니면 여자친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건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자기가 동거 수준까지 올라갔던 주변 사람. 예, 주변 사람이었고 하나 더 제가 특징적인 거는 책에 이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얘가 여자가 경찰이 조사한 거는 40명 이상을 교제한 걸로 봐요. 40. 근데 교제한 사람을 다 조사했겠지. 다 했어요. 생존 이게 여부를. 예, 그래서 40명 정도에서 조사했는데 그 당시 이제 언론에서는 뭐 몇십 명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겠지. 예, 사건 터졌을 때. 근데 조사 다 했어요. 했는데 한 5명만 죽은 40명 이상 사귀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동거한 여성들만 거의 죽인 걸로 좀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이 동거한 여성들 중에 생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지. 그거 왜 살렸냐 이걸 또 분석을 한 거라.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아기를 낳은 여성들만. 아하. 그 2016년 9월 13일 날 체포됐고요. 얼마 안 냈네. 얼마 안 이거. 된 사건이에요 이거. 2018년 5월 7일에 애슐랜드에서 처음에 사건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두 건의 중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처음에는 2건으로 받았고. 예, 처음에 두 건 시체 2구가 나왔고요. 19년 3월 1일 그 리치랜드 카운티라 그 옆에 카운티가 하나 또 있는데 그 두 건의 추가 살인이 그게 또 나와요. 4건. 예, 그리고 메리언 카운티에서 2019년 9월 11일 날 유전자 감식으로 아하,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사건이었어요. 아까 제가 2006년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2006년에 한 건이 있었는데 한참 전 사건인데 그 유전자 감식의 유전자 증폭 기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맨 마지막에 기소한 사건은 또 제일 오래된 네, 사건이네. 맨 첫 번째 사망자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신원 파악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DNA로 했구나. 그래서 총 5건이 인정이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하이오 이 주경찰국하고 FBI에서도 연쇄살인은 개입을 하잖아요. 하죠. 그래서 FBI, 오하이오 주경찰, 그다음에 여기 3개 카운티 있잖아요. 경찰이 전부 다 집결을 해갖고 광범위한 조사를 했는데 5건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현재는 그 칠리코시에 있는 중교도소 칠리코 코레셔널 인스티튜션에 수감 중이고요. 5건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된 상태여서 올해 2025년 3월에 지금 예정돼 있어요. 근데 오하이오 주에서는 사형 집행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 그럼 딱 그 사형 예정자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약간 지금 뭐 순순히 다 자백을 했어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자백을 하고 나서 얘가 심경의 변화가 왔는지 나 미친 또라이예요 이러고 나오는 거라. 살겠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다 기각이 돼가지고 3월에 사형 집행 현재 예정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 네,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생애를 보면 이제 이름은 숀 마이클 그레이트고요. 1970년 8월 8일 날 출생을 했는데 76년생이네. 네, 76년생이니까 저보다 어리네요. 오하이오주 메리언시에서 테리 그레이트 아버지가 테리예요. 테리 그레이트하고 엄마가 테레사 맥팔랜드라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아빠는 그냥 정상적인 남성으로 나오는데 엄마가 또 이게 또 문제가 많아. 그래서 그 상황이고요. 운동을 잘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기 때부터 볼 가지고 노는 거나 공 던지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쟤는 미식축구나 아니면은 그 야구 있잖아요. 프로야구 선수로 키워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대요. 미국에서야 그 2개 하면 돈 버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운동할 때도 애들 펄펄 날아다녀가지고 얘는 운동에 재능이 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고 얘가 또 잘생겼어요. 잘생기니까 어른들한테도 이쁨을 받았답니다. 근데 만 4세 때 사고가 터져요. 4살 때. 4살 때. 예, 집을 이제 딱 들어왔는데 이제 방 안에서 이제 막 엄마의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곡소리가 나니까 놀래가지고 엄마 뭐 다친 줄 알고 막 딱 들어갔더니 이제 엄마가 성관계하는 소리였던 거라 이게. 아버지하고? 아니요. 다른 남자. 제 아버지 아닌데. 네. 제 아버지 아닌데 지네 집으로 불러들여서. 예. 이 아줌마도 엄청난 아줌마네. 예, 엄마가 또라이라고 해요. 테레사 이름은 성스러운 테레사. 예, 테레사인데. 예, 테레사 맥팔랜드 그죠? 성인 이름인 성녀 이름이죠. 그래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엄마하고 이제 이상한 모르는 아저씨랑 뒹굴고 있는 거야. 얘가 이제 그 배신감 느꼈겠다. 예, 그래갖고 얘가 거기서 놀래가지고 야 이게 뭐지? 그 4살 때니까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빠가 집에 귀가하니까 아빠한테 밥 차려주고 여보 사랑해 이러니까 이 4살짜리 이중성을 봤구나. 그레이트 입장에서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레이트가 나중에 프로파일러한테도 얘기했는데 내 인생에서 최고 후회되는 게 엄마를 못 죽인 거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게 엄청난 영향을 줬구나 얘 인생에.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집에 이제 다른 외간 남성을 들일 정도면 아빠가 몰랐겠냐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이제 콩가루지 뭐. 콩가루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것도 심해지고 엄마가 더 웃긴 게 아버지랑 이렇게 싸우면서 외도가 더 심해졌대요. 너하고 끝이니까 난 딴 사람 만나 그 소리구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집안으로 불러들이더니 나중에는 이제 형이 있거든요. 형하고 이제 2아이가 그러니까 얘가 둘째인데 얘네 밥도 안 주고 막 다른 남자하고 며칠 동안 여행 갔다고 저 개판을 쳐야죠. 에이씨.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는 환경이 애미가 문제네 애미가. 예, 도래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도 이제 또
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밖으로 돌고 그다음에 이제 그레이트 입장에서는 엄마가 미우니까 엄마한테도 자꾸 공격적 성향을 보였대요. 그래서 그러겠지. 어느 날은 막 포크 들고 엄마 앞에서 부르르 떨고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나중에 얘기인데 엄마가 이제 재혼을 해갖고 남자 계속 바뀌어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지를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여동생도 이제 나니까 이부 동생이죠. 아, 그 여동생은 지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배만 쓰는 거죠. 갖고 씨는 다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틀릴 이자에 다를 이자에다 아버지 붙여 쓰잖아요. 이부 동생 여동생이. 그러니까 이부. 그래도 그레이트하고 좀 친했었대요. 그 여동생이 나중에 경찰에 진술한 게 엄마를 엄청 미워했다. 같이 살 때 보니까 난 처음에 태어날 때는 내 친오빠니까 같이 살아서 내 오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아빠가 친아빠고 오빠 입장에서는 아빠가 새아빠더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맨날 싸우는 거 투닥투닥 하는 거 봤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갖고 학교를 다니는데 이때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지 그 공부를 못했대요. 그럼 뭐 공부했겠어 얘가. 그래서 학습장애로 해갖고 이 공부에 문제를 겪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게 골 때리게 여자애들하고는 대화가 잘 되는데 다 대체로 그렇잖아. 그런가요? 범죄자들이. 남자애들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사이에 왕따. 여자들한테는 그냥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거의, 많고 인기가 애가 저 사근사근하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얘가 이중적이었대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앞에서는 거의 지적 장애 수준으로 보일 정도로 꽁지 내리고 예, 살았고. 꽁지 내리고 입 다물고 있다가 여자애들 앞에서 막 발랄하고 막 같이 놀고 막 그러겠지. 이래버리니까 저 뭐야 이랬대요. 근데 이제 얘가 그 공부에 전혀 담을 쌓다 보니까 유치원 때도 1년 유급을 했고요. 공립유치원에서 1년 더 다닌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때도 또 유급을 당해요. 최저학력이 안 돼가지고. 엄청 놀리면 당했겠다. 네, 그래서 남자애들을 기피하고 여자애들만 만나는 이런 성격으로 바뀝니다. 근데 학교 생활한 친구들 대상으로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공부에 되게 어렸는데 여자애들하고만 있으면 애가 쾌활하고 아주 문제 없는 아이였다.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을 하는데 이제 6살 때 이혼을 해요. 얘 6살 때. 네, 6살 생일 이틀 전인 그 8월 8일생인데 8월 6일 날 82년도 이혼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얘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이제 집안 자체가. 그렇지. 예, 그렇게 하고서 이제 11살 되던 해 그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져갔대요. 아버지는 월급 받아고 양육비 주는 걸로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형하고 얘를 버리고 켄터키로 이사를 가버려. 그럼 어린애 6살, 11살 11살하고 형이 13살로 그때 추정되는데 그러니까 뭐 먹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애들 당황해서 엄마 어디 가요 그랬더니 아 엄마 저기 남자친구 생겼어 켄터키로 가니까 아빠 집에 가 이지랄한 거라 또 아. 자꾸 욕만 해 엄마 욕만 하게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 또 아버지한테 갔지 근데 아버지도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왜 자기는 돈은 버는데 아이 키우는 거라도 엄마가 키워야 된다고 양보를 했는데 애들 오니까 이제 아버지 당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쨌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크게 됐고요. 근데 아버지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엄마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얘가 분노감이 더 커진 거라. 그렇지. 여자란 다 저래요. 여자는 나쁜 사람이야. 다 이렇게 이용하는 지 거예요. 엄마를 보고. 예, 예. 그러니 아버지가 그랬대요. 아버지가 그래도 네가 공부가 싫어도 공립고등학교 나와야 되지 않냐 세상을 살려면 아버지가 참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리버밸리 고등학교라고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입학을 시켜갔고요. 어거지로 졸업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얘가 재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운동. 운동 잘한다며. 자오지 공 가진 걸로 하면 펄펄 나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딱 갔는데 야구부가 있는 거라 얘가. 그렇지. 예, 주니어 야구부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갔으니까 에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얘가 학교 그때는 안 빠졌대요. 왜? 재밌잖아. 그 야구를 잘하니까 또 애들이 막 그 또 메이저리그 쪽으로 나갈 우상.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국기 아니야 이게 국가의 체육 아니야 이게. 그래 하다가 이제 갑자기 팔이 부러진 거예요. 야구를 하다가. 치료하면 되지. 그 치료하러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CT MR을 찍었더니 난리가 난 게 이 팔 있잖아요. 얘가 투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팔에 뼈 종양이 있는 거라. 아휴 씨 야구 선수한테 팔에 종양 있으면 어떡하는 예, 거야. 그래서 이거 종양은 덜어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건 안 돼. 너 이거 하면 부러져. 종양 때문에 뼈가 약해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운동 포기해. 이래갖고 운동을 포기하게 돼요. 예. 슬픈 내내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얘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그래가지고 야구 선수 꿈을 접으니까 얘가 이제 항시 운동장 있잖아요. 친구들 야구할 때 참 이 생각만 하면 울컥해요. 앉아가지고 애들 야구하는 거 막 쳐다보고요. 난 뭐지? 그렇지. 엄마는 그다음- 없고 아빠는 돈만 벌어오고 이러고 얘가 이렇게 산 거라. 어린애가 그 나이에 그렇게 살았는 거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 네, 가슴 아파요. 그래갖고 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 조용해졌대요. 말도 없고. 근데 이 상황이 됐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터졌냐면 형하고 이제 동생하고요. 이 션하고 형이 론이네 론. 예, 론인데 그러니까 론하고 이제 션인데 얘네 둘이요. 그 뭔가 법적인 걸 하려면 엄마 저기 딴 데 가버렸잖아요. 양육자 실질적으로 법상 보호자는 어머니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후견인으로 법적 후견이 되니까 뭘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럼 아버지한테 키울 거면 이전해 줘야지 아버지한테. 그래 아버지가 열이 받아가지고 너 그럴 건 포기해 이런 거예요. 양육권 포기. 예,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그럼 쌍 일단 포기할게 그래갖고 94년 6월 28일 날 형인 론하고요 동생인 션 그레이트에 대해서 양육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넘어옵니다. 그게 넘어오나 마나지 뭘 어차피 애들 다 컸는데 뭐. 그렇지 뭐. 엄마 참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이유는 여학생들의 인기가 엄청나게 폭발적이어가지고 여자애들하고 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근데 학교 열심히 다녔대요. 왜 그래 여자애 만나려면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 열심히 다녔고요. 다만 얘가 이제 자꾸 여자친구를 교체를 했대요 학교 내에서. 교체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자기가 사귀기 시작한 여자애면 다른 남자애랑 만나거나 딱 그거 전형적인.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어떤 집착 현상이 얘한테 그거야. 넘어가죠. 엄마 맞아요? 바람 피우는 걸 4살 때부터 보고 컸잖아. 예. 그러니까 나하고 사귀는 여자애는 다른 데 못 돌아보게 하는 거지. 그냥 본능적으로. 아 여자를 의심하는구나 이제 그냥 사귀면서.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지 얘는. 무섭다. 무섭죠. 이게 영향이 있네 교수님. 왜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지. 엄마를 봤잖아. 그러니까 여자애들 입장에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지. 처음에. 그렇지. 응. 그래갖고 이제 이게 헤어지고요. 헤어지고 나면 또 스탠바이 대기조가 있었대요. 순간이. 예, 인기 좋으니까. 예. 그리고 또 와서 또 사귀다가 이거 또라이네 이러고 헤어지고. 저 뭐야 이 새끼. 이걸 수십 차례 반복했대 학교에서. 이러고 고등학교 졸업을 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얘가 자범이 되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인데 1993년 11월 24일이네요. 18세였던 그레이트 고등학교 후배 여자친구하고요. 그 동거를 해버려요. 동거를 했는데 그 상습적으로 얘를 폭행을 해갖고요. 이 동거를 했어요. 동거한 여자친구예요. 고등학교 여자 후배예요. 얘가 이제 이별을 선언한 거예요. 나 오빠랑 못 살겠어. 자꾸 왜 때리니까. 그리고 나 왜 못 돌아다니게 막 이런 거예요. 그렇지 통제.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이 당시 그 여자친구가 임신 상태였거든. 아하 이게 그래서 살았다는 애구나. 네. 그 임신 상태니까 이별 통보하니까 그레이트가 격분했잖아요. 근데 때리는데 죽을 정도는 못 때리는 거라. 애가 임신부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레이트가 그 범죄 심리학자들 나중에 후일담 얘기는 자기 후손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집착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임신한 아이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보통 왜 연쇄살인범 보면 막 뭐 임산부 배도 막 갈고 막 이런 미친 애도 있잖아요. 근데 여긴 아니고 내 아이는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웃기는 새끼. 예, 그냥 좀 적당한 선에 때렸나 봐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됐고요. 경찰에서 이제 사법적 조치가 취해지죠. 그래갖고 가정폭력으로 최초로 전과를 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2년 지나서네요. 10월 23일 날 미성년자인 공범하고 메리언 카운티 한 주택에 침입해서요. 귀금속과 돈을 절도를 했고요. 도둑질. 이 미성년자인 공범도 여자애로 추정돼요. 얘는 무조건 다 여자예요. 옆에 있는 애들이.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검거돼 갖고요. 97년 1월에 중절도, 침입절도 혐의로 해갖고 기소돼서 징역 4년형 선고를 받습니다. 두 번째 전과예요. 이때부터 제대로 가기 시작. 네. 그리고 97년 10월 그러니까 딱 1년 지났네요. 가석방 요청을 해요. 가석방도 너무 빨리 해준다. 9개월 만에 나오는데 뭘 그래? 아까 교수님 제가 이번에 놀란 게 미국이 형량 세게 때리잖아요. 근데 가석방도 쉽게 해. 너무 쉽네 이거. 얘네 웃겨. 4년 받았잖아요. 1년 만에 가석방이 용인이 돼갖고요. 야. 5년간 사회봉사 조건으로 조기 석방됩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서 2년 지난 1999년으로 넘어가는데 여자친구가 바뀌어요. 아까 얘기한 그 불쌍의 여자친구는 끝났고 애기는 낳았어요. 애기는 이제 키우고 있고 2월 16일 날 23살이 된 그레이트가요. 17세 임신한 여자친구였는데 리사 볼이라는 여성이에요. 그 집에 침입해갖고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목을 졸라서 의식을 잃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자기 딸이 기절해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경찰에 911에 신고한 거라. 그래서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오니까 너 왜 목 졸랐어 그랬더니 얘가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또야. 또 임신한 여자. 그 임신하는 게 지혜야. 네. 동거까지는 안 했고요. 그럼 엄마 아빠가 애가 17살이니까 딸이 너무 어리다고 애기 낳고 좀 고민해보자 이랬나 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리가 돼 있으니까 엄마 아빠 집에 있으니까 너 왜 나한테 연락 안 해? 너 지금 누구 만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집착하니까 이 볼이라는 리사 볼이라는 여성이 오빠 나 못 살겠어. 애긴 낳겠는데 오빠는 인간하냐 이렇게 한 거라. 그러니까 집에 몰래 쳐들어가고 목을 졸라버린 거예요. 뭐 죽일 뻔했네. 이걸로 해서 이제 그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살인미수지.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경찰에 잡혀갖고 너 그때 목 졸랐는데 왜 졸랐냐 그랬더니 죽이려고요. 이렇게 말해서 살인미수가 돼버린 거라.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잡혀간 사이에 또 둘째 아이가 또 태어나요. 리사볼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리사볼한테 이 얘가 그 그레이트가 계속 전화하고요. 편지 쓰고요. 자기야 미안해. 우리 내가 나가면 자기 아이랑 나랑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날 용서해줘. 막 이러고 막 이렇게. 결국 애 아빠가 애 엄마한테 자꾸 그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애를 낳은 리사볼이라는 여성 입장에서는 애기 아빠가 지금 애긴 태어났는데 교도소 살인미수로 가 있고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갖고 탄원서를 어마어마하게 또 냈대요. 뭐 미국은 그 서로 합의되면 네. 그 일본으로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탄원이 받아들여져 갖고 그럼 너 조건부로 나가니까 네 와이프랑 다시 합치고 애기 잘 키워라 그러고 판사가 내보내줘요. 근데 나가자마자 이제 이게 얘가 이게 바람기가 다분하잖아요. 거기다 또 스토킹을 하고 앉았고 아주 세트질을 해버리니까 리사볼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겠는 거라. 한 달이 지난 99년 10월 22일 날 있잖아요. 그 여자친구 집에 또 침입을 해요. 리사볼 집에. 침입해가지고 그 소파 있잖아요. 뒷공간에 숨어 있다가 그 리사볼하고 그 여동생이 집에 딱 들어오니까 흉기 있잖아요. 칼 이만한 거 들고 가갖고 너 나랑 똑바로 안 살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게 협박을 해요. 또 경찰에 신고 냈겠죠. 그리고 또 체포가 됩니다. 이 새끼 이번에는 좀 살겠네. 예, 구속됐어요. 그리고 2000년 3월에 그 조기 석방 명령이 이게 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리사볼이라는 내보내줬잖아. 예, 부인하고 잘 지내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칼 들고 또 협박을 해버렸으니까 취소. 법원에서 열받아갖고 너 4년 두드려 맞은 거 다 살아라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나머지 기간 합산 복용 명령을 받습니다. 맞아, 그렇게 되지. 네. 그리고 2003년 1월에 4년을 받긴 했는데 3년을 수용을 하고요. 풀려난 다음에 리사볼 또 다시 찾아가요. 얘도 좀 희한해 얘도. 뭐야 이것들은. 네. 그래갖고 동굴 다시 시작을 하는데 2004년 5월 1년 지나서요. 가족 또 뚜렷해 리사볼을. 그래갖고 18대 체포돼 갖고요. 이때 이제 리사볼 주장은 목을 조르면서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가정폭력은 인정이 되지만 너네가 사실상 부부인데 불간간이 이 점에 쉽지 않았어요. 예, 쉽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7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4년 5월에 석방이 됩니다. 이그 당시 사진이에요. 머그샷입니다. 2005년이 됐네요. 그레이트는 크리스티나 힐드레스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을 2005년에 만나서 5년 동안 그 크로퍼드 카운티에서 동거해요. 이 새끼 여자는 진짜 잘 만나네. 네, 그래갖고 되게 잘 지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혼녀예요. 이 힐드레스가. 그래서 아이를 2명 이상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대상으로 이제 공격적인 행위를 자꾸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힐드레스가 나중에 아이들한테 엄마 새아빠가 이상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꾸 우리 힐겨보고 자꾸 막 때리는 신용하고 막 그런다 이러는 거라. 그 힐드레스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얘가 그랬대요. 당신하고 나랑 이 집 공간을 다 공유해야지. 저 애새끼 둘 데려와가지고 왜 이 공간을 뺏겨야 돼? 그리고 집착이야, 집착. 난 당신의 소유물이고 당신은 나의 소유물이어야 되는데 당신 나한테 집중 안 하고 애들한테 집중하잖아. 그렇지. 내가 지금 아빠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신 날 사랑하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라. 이때부터 이제 힐드레스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한 거죠. 어렵지 그러면. 2010년 6월이 되는데 그 이제 5년 지나서죠. 제가 5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힐드레스가 이제 부시러스 지역 경찰에 맞았다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이제 했는데 시작되는구만. 근데 중요한 거 신고를 사실은 힐드레스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병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힐드레스가 팔이 부러져 갖고요. 심하게 부러져 갖고 911 응급차 타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병원 갔더니 팔만 부러진 게 아니라 얼굴 막 엉망진창 돼 있죠. 거기도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할 그게 있나 보다. 예, 그래갖고 거기다가 막 있죠. 막 이러니까 막 울고 앉았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고 그래갖고 힐드레스가 의료진한테 그랬대요. 제가 저기 잘못 헛디뎌 갖고 굴러서 이렇게 다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물어봤대요. 간호사하고. 아니 이게 그렇게 굴러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의사들 보면 금방 알지 멍드는 거. 그래요, 교수님. 그럼.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저 굴렀다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빠졌대요. 빠지면서 간호사한테 그랬대요. 간호사님 좀 설득 좀 해보라고. 저 맞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라. 그러고 간호사가 앉혀놓고요. 차분히 설득을 한 거야. 이게 치료해주면서 얘기하라고. 이거 당신 이랬다 다음에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헬드레스가 제가 사실 남편한테 뒤지게 맞았다고 지금 사는 애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911에 바로 신고를 한 거라. 그래갖고 이제 문제는 이때 911 병원에 구급차 타고 올 때요. 남편하고 같이 타고 왔대요. 그레이트하고. 그래갖고 남편이 있었대 병원에. 있었는데 이제 경찰이 막 우당탕하고 신고받고 오니까 왜 남편하고 있다고 그랬거든. 이 새끼 내뛰었구나. 내 뛴 거라. 그래갖고 4일 동안에 인근에 숲부터 해갖고 돌아다니면서 노숙을 해요 병신이. 그래갖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얘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얘 어떡하지 수배를 해놨는데 얘가 이제 아무리 투색을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래서 카운티 경찰이 부인 힐드레스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사모님 얘 어디 갔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라. 그랬더니 이 새끼가 소파 성애자라고. 그러니까 미국은 교수님 소파 뒤에 좀 공간이 좀 있나 봐요 이렇게. 얘가 또 그 집이요 소파 뒤에 약간 이렇게 약간 벽장 같이 이렇게 있는 공간이 있대요. 그래서 힐드레스 갑자기 걔가 가끔 미친 짓 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소파 뒤에 약간 그 안에 넣어있는 공간에 빌트인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지냈거든요. 거기 한번 뒤져봐 이랬더니 공간에 있는 거라. 그럼 바로 체포돼요. 그래가지고 1급 가정폭력 혐의로 180일 6개월이네 징역형을 선고받고요. 했는데 이 새끼 또 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부인한테 전화질하는 거야. 접근금지 명령은 받았대요. 전화 못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전화를 했대요. 또 해가지고 했고요. 그러고서 이제 출소를 합니다. 출소하고는 2013년 8월 그 뒤로 계속 여러 건 있는데 다 넘어가고요. 좌우자 지저분한 범죄 계속 저질러요. 2013년 8월에 도난, 장물취득, 그다음에 대만초 이때부터 마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범되는 빵에서 막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네, 빵에서 배웠대요. 맞아요, 정확해요. 마리아나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고요. 2014년 4월에는 맨스필드의 한 여성 집 창문 스토킹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치즈라고 이제 웃어봐하는 글씨를 썼다가 기물파손 혐의로 또 기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보호관찰 위반한 걸로 또 한번 기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2015년 2월에는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한 여성의 보석을 훔쳤는데 경찰이 이제 이것도 웃겨. 보석을 찾아가고 경찰이 물어봤대 그 여성한테. 이거 저기 사모님 이거 보석 잃어버렸지 그랬더니 전 그 보석 몰라요. 전 그 보석이 제 거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워낙 좋았나 보다. 예. 그래갖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검거되는 과정 말씀드릴게요. 검거되고 나서 교수님 연쇄살인이 드러나요. 2016년 9월 11일인데요. 제인 도라고 나와요. 교수님 아시겠지만 제인 도. 신원불상을 제인 도, 존 도 이렇게 존 도, 제인 도잖아요. 남자는 존이야 존. 예. 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열심히 믿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이 있었는데 그 애슐랜드에 있는 자신의 집에 침입은 아니고요. 그 41세 당시에 그레이트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기사에는 이제 침입했다고 하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침입이 아니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 왜 들어갔냐? 둘이 썸을 탔대요. 썸을 타가지고 둘이 이제 이게 사귀긴 사귀었는데 여자애가 그랬대. 자기까지 했대요. 그레이트 자기 씨. 근데 나는 플라토닉한 사랑을 원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이 변태 새끼인 그레이트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되게 이뻤나 봐요. 되게 미인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난 자기를 사랑하는데 플라토닉이 뭘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는 성적 접촉을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냥 손만 잡고 그냥 데이트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욕주의자인가? 네, 금욕주의자래요. 교회 열심히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레이트 입장에서 이 여성한테 제인한테 접근할 방법이 그 교회 신앙밖에 없잖아. 그래갖고 얘도 죽을 뻔했을 거야. 6개월 동안 사귀면서요. 옆에 앉아갖고 계속 성경만 읽고 기도만 했대요. 이 여자 마음을 얻으려고. 아이고 그레이트도 좀 힘들었겠다. 네, 되게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도저히 나 안 내갖고 날 잡아가지고 얘야 너네 집안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안 될까 이렇게 하니까 여자도 마음을 연 거라. 그 6개월 투자한 게 있는데. 네, 그 집에 와. 그래 집에 들어간 거라. 웬걸 집에 들어가자마자 우당탕 해갖고 그냥 바로 제압을 해버리고요. 여자를 빨개 벗긴 상태 나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여성 침실 있잖아요. 침실에다가 이렇게 묶어놓는 거야. 네, 이렇게 완전 대자형으로 묶어버려요. 묶어버린 다음에 그냥 바로 강간을 해버렸죠. 그래 피해 입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웃긴 게 뭐냐면 여성을 거기다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자기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안 도망갈 테니까 풀어달라고. 처음에 이틀 동안은 묶여 있었대요, 교수님. 기록을 보니까 이틀 동안 묶여 있어갖고 여자가 계속 울었대요. 나 이러지 마. 자기 나 사랑한다며. 할 거 다 했잖아. 나 안 도망갈 테니까 이 방 안에서만 있게 해줘. 내가 옷도 좀 입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라. 그러니까 그레이트 입장에서는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문고리 있잖아요, 교수님. 이게 밖에서 잠근 다음에 문을 뽑아버려요, 그냥. 문 이 잠금 장치를. 그래서 안에서 못 열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이게 고층이기 때문에 못 내리고, 뛰어내릴 못 수가 내리고. 없다는 걸 판단해서 거기서만 이제 지내게 하고요. 통신망 다 끊어버리고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3일째 된 날이 9월 13일인데 이제 갑자기 코 고는 소리가 들린 거야 거실에서. 그래서 이렇게 엿들어 보니까 그레이트가 이제 자기 성폭행하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래갖고 이걸 어떡하지 해갖고 이렇게 살살 있잖아요.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밀면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열고 이게 나갔대. 나갔더니 이제 자고 있는 거야 그레이트가. 그래가지고 걔 자고 있는 소파 옆에 얘 핸드폰 있는 거예요. 걔 핸드폰 다행히 락을 안 걸어놨대요. 걔 핸드폰을 딱 빼가지고 자기 방에 온 거라.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911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해갔더니 이제 911에서 네 911입니다 그랬더니 아 저 지금 현재 지금 납치돼 갖고 지금 감금이 돼 있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911에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911에서 저희 그 어디신가요 그랬더니 어디 주소인데요 빨리 좀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라. 그때 거기서 물어봤대요 어떤 상태인가요 그랬더니 안에 지금 강간범이 지금 자고 있고 저는 지금 감금돼 있는데 좀 와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라. 이때 이제 911이 참 디스패치를 잘해요. 911에서 지시를 할 때 그 야전에는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들한테 그랬대요. 이때 출동한 커트 돌시 팀장님 그 팀원들이 갔는데 니네 지금 출동하는데 부탁 좀 한다. 이게 긴급 사항이란데 경광등을 올리지 말고 하라. 당연히 그래야지. 올리지 말고 두 번째 가서 그 여성이 어디 그 건물을 보면 고층에서 창문에서 이렇게 손이 흔들리고 있을 거다. 그 창문에 있는 집이 납치된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에 위치고. 네, 그 방에 위치고. 그래갖고 이제 경찰관이 딱 출동을 한 애슐랜드 경찰 출동하니까 실제로 갔더니 조용히 했대요. 침묵 모드로 출동했고요. 출동하니까는 창문에서 손이 여자 손이 흔들리더래. 그래갖고 이때 수와팀까지 출동해가지고 야 이거 인질 상태다. 그래가지고 문 부시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바로 제압해버려요. 그래서 집에 도착한 19분 만에 이제 전략 작전 해가지고요. 그 여성을 구해냅니다. 집안에서 당연히 그레이트는 체포가 됐고요. 얘 이제 그러면 납치, 감금, 성폭행, 예. 박살났네. 그래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야 이거 보통 사건 아니다 그래갖고 얘 집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근처에. 그래갖고 그레이트 집으로 바로 이제 수사대를 급파를 해요. 급파를 했는데 집 지하에서 시신이 한 구가 바로 발견됐고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야. 그리고 다른 항구는 집안에 이제 쌓아놓은 옷더미가 있었는데 옷더미를 딱 들추니까 거기 여자 시체가 있더래. 이 새끼 왜 딴 데다 안 놓고 집에 놔뒀네. 겁나서 그런 것 같아 발견될까봐. 어. 그래서 둘 다 사귀던 여성인데 43세 스테이시 스탠이라는 여성 시신이 그거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그리피스라고 29세 이 여성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체포 일단 여자 시신 나왔잖아요. 또 강간 납치 강간이 있었잖아. 그리고 구속이 됐어요. 긴급 체포돼갖고 했는데 잡혀오고 나서 이제 경찰이 물어본 거라. 너 또 없어 이렇게 또 물어본 거라. 그래 당연히 요즘 물어보지. 그랬더니 이제 도순이 불어요. 그래갖고 형님 제가 메디슨 타운십 파크 에비뉴 이스트에 있는 그 불이 나가고 폐가가 하나 있는데 그 폐가 뒷숲에 여자 하나 제가 묻어놨어요.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새끼. 그래서 경찰이 맞아 그래갖고 또 갔대요. 갔는데 거기서 캔디스 커닝햄이라는 여성의 시신이 또 발견이 돼요. 발견됐고. 수직간에 세고 발견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2016년에 나중에 확인이 돼요. 그 여자친구였는데 목졸라 살해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잡혀왔잖아요, 교수님. 근데 요때 이후로는 그때부터 갑자기 진술을 안 하기 시작을 한 거라. 그것까지만 하고. 그래서 경찰이 머리가 아픈 거야. 왜? 교수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카운티 셔리프라고 해서요. 그래. 보안관 있잖아요. 있는 데는 형사 숫자가 많지 않대요. 거의 없지 거의.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하이오 같은 시골 경찰서에는 시설은 삐까번쩍한데 전담할 수 있는 프로파일러나 아니면 강력 사건을 할 수 있는 이게 없고요. 심지어 애슐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 한 4, 50년 동안요. 살인 사건이 한 건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종시정 이상 나오는 게. 범죄 없는 마을이야 우리 말로. 네, 범죄 없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이게 진술하려니까 계속 막히는 거야. 얘가 입 다물고 있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요 퇴직한 탐정을 부릅니다. 미국은 이게 가능해요. 그래갖고 그 퇴직한 탐정이 여자예요. 여자 탐정인데 킴 매거라는 전직 경찰이지? 예, 전직 경찰입니다. 이분이 여기서 수사과장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된 수사관 중에 한 명인데 이 킴 매거라는 탐정한테 가서 과장님 현직으로 복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야 나 민간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 연쇄살인범 또라이가 하나 났는데 좀 부탁 좀 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탐정이요. 이거 진술에 수사관 빠지고요. 예, 진술 받으러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도 이 녹화 장면이에요, 실제로. 그 옆에 앉아 있는 게 여자분이죠. 이분 여자분 과장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킴 매거가 들어가면서 얘기했대요. 나는 경찰이 아니야. 이것부터 얘기했대요. 나는 탐정이야. 탐정인데 너 어차피 지금 살인 지금 3구 발견됐잖아 지금. 하나는 강간이고 또 중형 나오니까 최대한 너 선처 너 죽고 싶지 않지.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순순히 해야 돼. 이러면서 설득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게 총 8일 동안 했네요. 8일 동안 33시간을 탐정이 직접 들어가고 대면 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그 마지막 피해자 있잖아요. 그 강간당해서 그 저 신고했던 여성이요. 이 여성은 죽일 생각은 없었다. 없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3일 동안 살려놓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내가 지금 3명의 시신이 발굴됐는데 사실 2명 더 죽였다. 총 5명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사가 추가적으로 조사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그레이트가 매거라는 그 탐정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난 사실 사형이 무서워요 누님 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다 이런 거 고백하면 내가 죄값이 어느 정도 찢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답니다. 살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2006년 오하이주 메리언 카운티에서요 신원미상의 여성을 살해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 그녀 이름이 이제 다나였다 자기가 알기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여성의 시체가 2007년 3월 10일 날 발견이 됐고요. 피해자 신원이 확인이 안 됐어요. 너무 훼손이 심했고 너무 부패가 심해가지고요. 그랬던 게 이해가 한 거구나. 네. 그래갖고 이제 2018년도 2018년 1월에요. 방사선 동위원소 분석 아시잖아요. 네, 그걸로 했구나. 예, 이걸로 해갖고 일단은 미국 남부 출신일 가능성이 있다. 동위원수 분석하는 거는요. 네. 그 분석을 해서 그 드러나는 거는 이제 인종이 나와요. 그렇다며요. 그러니까 뭐 인종, 흑인, 네. 백인, 예. 그다음에 뭐 라틴계, 예. 뭐 이런 게 그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예. 방사성 동위원수 분석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 남부 출신의 백인 여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추정을 한 거라. 그러니까 완전 백인 여성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갖고 2019년 6월에 DNA 도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게 미국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데요. 신원 미상인 DOE 지금 모르는 이 사람을 DNA를 이렇게 증폭을 해갖고 신원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해갖고 루이지애나 맞잖아요. 남부지방이잖아요. 예, 민덴 출신의 다나 니콜 로울이라는 다나는 맞네 이름도. 네. 23대 여성으로 확인했고요. 당시에 1살하고 5살의 아이 둘을 두고 있는 엄마였는데 24세인데도 남편과 벌교 중이었는데 이 새끼 잘못 만나고 죽은 거죠. 그러네. 엄마를 앗아가 버린. 이러면서 이제 연쇄살인 전모가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현재 5명 다 나온 거네. 네, 예. 그래서 2007년 3월 10일에 아까 얘기한 DNA 증폭으로 나온 다나 니콜 로울이 이를 사귀다가 살해했고요. 2015년 1월 10일 날에는 맨스필드에 살고 있던 레베카 라이시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을 또 납치한 걸로 이게 사귀었는데 갑자기 이제 변시체로 발견된 거죠. 발견됐는데 당시에는 몸 안에서요 과다의 마약류가 나왔대요. 마약하는 사람들이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마약류가 나오니까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나중에 얘가 진술하면서 예범행으로 밝혀지고요. 그다음에 2016 8월 16일 날 엘리자베스 그리피스라는 여성 있잖아요. 월마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는데 역시 이 당시에도 사귀는 상태였고요. 역시 이제 집으로 납치당해갖고 이제 목졸라 살해된 걸로 판명되고요. 아까 발견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16년 9월 8일에 스테이시 수텐이라는 여성이 주유소 근처에서 또 실종된 걸로 나왔는데 역시 사귀던 사이였고요. 또 납치당했고 목요일 로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재판 들어가야죠. 그래갖고 이제 5명 죽인 건 확정이 됐고요. 이게 재판 받을 때 사진입니다. 새끼 멀쩡하게 생겼어. 아 진짜 멀쩡해요. 그래서 2016년 9월 20일 날 그 경찰은
그레이트를 스테이시 스탠리하고요, 엘리자베스 그리프스 집에서 나온 집에서 시신이잖아요. 시체. 두분 똑 떨어지잖아요. 예. 살인 및 제인도 아까 얘기한 그 신원 불상에 납치당했던 여성 있잖아요. 납치와 다수의 성폭행 등 23개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요. 검찰로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브랜드 뉴스 채널인 WEWS라는 그 채널이 있는데 얘가 이제 구속 상태에서 편지를 보냈대요.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냐면 또라이야. 예. 내가 죽인 5명은 다 마약 중독자였다. 예.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마약이 안 나온 피해 여성도 있었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마지막 저기 도망갔던 그 신고했던 여성은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뭐 마약이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정부가 미국 정부가 마약을 남용하도록 방치하고 마약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내가 마약에 쩔은 여자애들을 징치하고 이거 어떤 뭐라고 그러죠? 징벌을 하기 위해서 종교적 징벌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죽였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사명감형이네 혼자서.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때 국선 변호인이 붙었대요. 돈이 없어갖고 그래서 롤프 휘튼이라는 국선 변호사가 지정이 됐는데 얘가 이제 언론사에 보낸 걸 이걸 근거로 해서 얘 과대망상이다, 미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심신상실에 의한 감형을 주장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갖고 이제 2017년 11월 6일로 예정됐는데 재판이요. 18년 4월 9일로 연결됩니다. 이거 감정해야 되니까 감정. 네. 당시 애슐랜드 카운티에서는요, 지난 한 40년 동안 있잖아요. 사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 단 2건에 불과했는데 이놈 새끼 때문에 아주 동네 초토화된 거라 그냥. 그러네. 애슐랜드 카운티 검사 크리스토퍼 턴넬이라고요. 이분은 저기 유튜브에 얘 사건 한 20분짜리 조그만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나오신 분이에요. 나중에 나이 드셔서 이제 인터뷰 하셨는데 이 카운티에서 형사부 검사로 15년 동안 진짜 잔뼈 굵게 일을 했는데 자기가 본 사건 중에 가장 끔찍하고 흉측하고 비인간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진술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인터뷰할 때 검사님 그래요. 난 무조건 사형구형한다고. 네, 이렇게 하십니다. 2017년 1월 6일 날이요. 얘가 계속 그 심실상진 미약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심리평가를 통해서 그 정신과 전문의가 판결 내린 게 뭐냐면 극히 정상임. 이상 없음. 예. 그래서 3월 6일 날 보고서도 내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지. 또 행위시로 따지니까. 네. 심신미약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래갖고 이제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요. 2018년 4월 23일인데요. 그레이트 재판에서 검사하고 검찰 측이 충동적인 게 아니고 얘는 사전에 모의해갖고 계속 자기를 사랑했던 연인들을 죽인 놈이기 때문에 극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배심원단이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원래 이 유죄 판결할 때요. 이게 보통 하루 이틀 걸리는데 3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만장일치로 사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8년 5월 2일 날 15건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고요. 네. 5월 7일 날 유죄 판결이 납니다. 유죄 판결이 났고요. 그다음에 2018 6월 1일 날 최종 결심에서 법원에서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아유. 근데 여기서 이제 최종 그 진술하잖아요. 사형 선고받고. 너 할 말 있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사형되는 방법을 제가 선택하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린다고. 교수형이든 총사령이든 뭐 전 이의자건 지가 선택한다고? 네.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 글쎄. 이 오하이오 주가요. 2020년 이후에요. 그 주사형을 없애버렸어요. 아유 고통스럽게. 네. 그럼 어떡하냐? 목을 매달아요. 교수형이네. 네. 왜 그러냐? 이게 오하이오에서 야 그지 새끼들 저거 쉽게 죽어가는 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거 매달아서 이거 괴롭혀야지. 사형 과정에도 약간의 고통을 좀 받고 강경론으로 바뀌었대요. 극한 공포를 좀 받고. 얘가 이것 때문에 쫄은 거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주사 맞겠다 이거지? 네. 그래갖고 이제 2018년 9월 13일 날 원래 이제 사형 집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차피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추가로 아까 3명 더 죽은 거 아직 안 했잖아요. 2명만 했잖아. 그래가지고 재판이 이제 연기가 되고요. 19년 3월 1일 날 리치랜드 카운티에서 전 여자친구 아까 이게 캔디스 커닝햄하고 레베카 라이시 2명 있잖아요. 살인 혐의로 해가지고 추가로 기소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DNA 나온 친구 있잖아요. 그 다나 이거까지 또 추가로 기소돼갖고 재판이 계속 길어집니다. 그렇지. 결과적으로 이제 그레이트가 레베카 라이시하고 캔디스 커닝햄 살인을 인정을 해갖고요. 무기징역에 플러스 17년 이렇게 확인됐고요. 아까 유전자 나온 다나 있죠. 다나 사건 또 추가 재판 받아갖고 무기징역에 플러스 16년. 이미 사형 받은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사형 하나, 무기징역 2개, 17년짜리, 16년짜리 형을 다 받은 거라.
근데 미국은 교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사인형입니다. 절대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서 맞아. 짬뽕 아니거든요. 이게 다 두드려 맞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날이요. 오하이오 대법원까지 갔겠죠. 얘도 살아남겠다고. 항소했겠지. 네. 항소를 기각하면서 어떠한 이유도 안 된다. 그래서 사형을 유지합니다. 얘 언제 사형한다고 2025년 3월 19일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네. 예, 사형 집행이 되어 있으면 돼 있고요. 주사형은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목매달을 가능성이 크다고. 교수형이겠지. 예. 아, 이 새끼. 그다음에 이제 요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엄마 있잖아요. 테레사 맥팔랜드 있잖아요. 이 테레사에 이게 대해서 문제야 이 여자. 추적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여성이 대놓고 저기 인터뷰를 해요. 그래갖고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잘못 얘기는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가 생겨가 잘생겼잖냐. 그래서 걔가 난잡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걔의 원인이었고 엄마는 자기 책임 얘기 안 해요. 두 번째 얘가 이제 교도소에 들락날락 했잖냐. 그러면서 마약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애가 이상하게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자기 책임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2015년에 맨스필드에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여기서 얘가 유지관리 매니저를 했었대요. 했었는데 이때도 뭔 사건이 있지 않냐 이런 그 주장이 있었는데 호텔 측에서는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피해는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사랑을 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집착을 안 받아주는 경우에 악랄하게 잔혹하게 살인을 하고요. 더 무서운 거는 이 여성들이 실종된 이후에요. 경찰들이 이 여성들이 실종된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행정당국도 알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냐? 미국이 더 흐름에 어떻게 보면. 결론은 그레이트가 주변에 연고가 전혀 없거나 이혼을 했거나 주변 친인척들하고요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여성만 골라서 계속 공격을 하지 않았냐 싶고요. 또 미국의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범죄 유명하거든요. 거기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얘가 처음에 접근할 때는 그러니까 같이 살라고 접근을 했는데 접근하는 과정에서 친구 관계가 복잡하거나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연락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친척들하고 연락을 자주 하는 경우에는 건들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돼 갖고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연락 안 하는 여성이 있죠. 그러니까 고립된 사람들만 고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아이솔레이션 시리얼 킬링이라도 얘기해요. 즉 고립된 자만을 골라서 연쇄살인한 나쁜 악질적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의 전형으로 보여집니다. 아, 이 새끼도 진짜. 근데 자기랑 살던 사람을 이렇게 참 보통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교수님 맨날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 정이라는 게 네. 얼굴 이거 마주보고 만나온 시간이 그게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 그 교수님 이것 좀 한번 분석해 주세요. 비정한 놈이네, 내가 진짜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얘가 엄마한테 상처를 받았잖아. 상처를 받았는데 왜 여자를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라다니고? 아니 엄마한테 상처 받으면 그 염 교수님이 더 잘 알잖아. 이를테면 아버지가 나를 가해할 때, 네. 상습적으로 학대할 때 그렇게 자란 놈이 우리가 일견 보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이 있어야 맞잖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어머니한테 공격이 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그게 대체로 보면은 아버지의 공격을 막아주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내재돼 있어가지고 그러네. 예. 이제 방관했다. 예. 그래서 여자를 그 주족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의외로 생각보다 많잖아요. 근데 아까 4살 때 이제 얘가 집에서 엄마가 다른 남성하고 성관계하는 거 보고 배신감 느꼈다고 그러는데 이 남성 오이디푸스 증후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영아 예.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 이 어머니를 독차지하기 위한 어떤 그 생존이 시작되거든요. 그 당연하죠. 오이디푸스 증후군인데, 예. 근데 저 지금 내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은 아버지야. 나보다 훨씬 힘세고 예.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없는 저 사람이 어머니를 독차지하고 있어. 그렇죠. 내가 차지하고 싶은 어머니 젖가슴은 그 순수하게 내 거라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어린아이도 인지한답니다. 예. 저 사람 같이 되지 않으면 그 대상 어머니를 내가 차지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재적인 경쟁자로 뇌리석에 꽂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랬을 것 같아요. 4살짜리가 왔는데 그게 아버지라면은 용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예. 슬프지만 용인해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극복 대상이지만 근데 이건 아버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반감이 더 느껴지죠.
더 느껴지고 그거에 따라서 빨리 조숙해 갖고 빨리 여성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거 다 이게 아마 벗어나가지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용인하거든요. 네. 그 근간 태수이 본인의 생활 속에서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 내가 이겨야 할 대상은 아버지지만 그러나 아버지거든요. 네. 그건 받아들이거든요 심리적으로. 네, 네. 아버지가 엄마랑 성관계하는 거 본다고 이상해지진 않아요. 네. 근데 얘가 4살짜리라도 아버지라 해야지 맞거든 그 대상은. 예. 엄마하고 성관계하는 사람은. 예. 근데 다른 남성이 와 있다면 엄마한테 배신감 엄청 느끼죠. 그러니까 저는 얘를 굳이 지칭을 하면 교제 폭력 연쇄살인범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예. 스토커 같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이에요. 예. 그죠?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아 근데 멀쩡하게 생겨갖고 이 새끼. 에휴. 답이 없네요. 근데 얘도 내가 볼 때는 불우한 그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이 수시로 빵에 드나들면서 네. 그 학교에서 맞아요. 잡스러운 거 예, 많이 계속 배우고 업그레이드 했어요. 못된 거 예, 배우고 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예. 또 해보니까 여자들이 손쉬운 대상이잖아. 네. 의외로. 네. 그러니까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짓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에 집착한 거는 또 그 심정적으로 약간 분석이 돼요. 네. 자기 자식은 안 버리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계속 지는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 양육권 소송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전 부인들하고. 지는 네. 버림받았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애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지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얘를 만나면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범죄 심리학자들이 뭐라냐면 도저히 규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내용이. 애에 집착한 건 이해가 가요. 예. 버림받았던 사람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집착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네. 이건 여러 가지를 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사건인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연쇄살인범 매력적인 방랑자 그다음에 레이디 킬러라고 불리는 숀 마이클 그레이트 네, 오하이오주 예. 저 연쇄살인범 예. 5명 살해한 예. 찾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